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식원이라고 해서 관형사와 부사, 그리고 이제 독립원, 즉 감탄사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그 품사론에서 거의 뭐 짜투리격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그 어렵게 이해할 부분은 없어요. 기본 개념만 알면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까다롭긴 해도 아주 까다로운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 개념만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면 문제풀이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준비된 교재 동영상 아래쪽에 그 설명 부분을 보시면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자, 준비된 교재 보겠습니다. 수식원, 관형사와 부사. 먼저 관형사부터 먼저 할게요. 이 영어 품사에는 없는 품사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영어에서는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이제 형용사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것이 형용사가 아니라 관형사라는 것. 우리말에서 형용사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용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서술어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용사가 그 뒤에 이제 그 어미, 특히 그 전성어미가 붙어가지고서 관형사처럼 쓰이는 것이 있기도 했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품사 자체는 관형사라고 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다시 말해서 한정해주는, 제한해주는 품사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관자가 머리에 쓰다, 모자를 쓰다 할 때 그 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관형사 개념.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이라면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하는 거죠. 체언 주로 명사를 제한, 한정하는 단어다. 성격. 체언 중에서 수사와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사, 대명사를 주로 수식한다, 제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 세, 하나, 헌, 둘, 뭐 이런 거는 없다. 그 다음 조사와도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체언 중에서도 명사, 대명사와 결합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태가 변하지도 않는 불변어에 속한다는 것. 그러나 관형사와 체언 사이에는 다른 말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저 예쁜 꽃은 누가 심었을까 했을 때, 물론 예쁜 저 꽃은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저 예쁜 꽃은 해가지고 저와 관형사, 저와 지시관형사죠. 저와 꽃 사이에 예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장 성분 관형어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자,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사 하게 되면 이건 품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슨 하게 되면 이건 문장 성분을 보는 거다, 성분의 관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예쁜 꽃은 누가 심었을까 해서 저도 물론 관형어고 예쁜도 관형어지만, 그 저는 이제 관형사고요. 예쁜은 이제 형용사가 관형사형으로 쓰인 겁니다. 자, 용언 파트를 공부를 해보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관형사가 나란히 놓일 때에는 관형사 모두가 뒤따르는 체언을 제한한다. 저, 새, 책 했을 때 저도 책을 수식하고 제한하고, 새도 책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관형사 중에는 고유어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새, 헌, 그, 저, 이, 뭐 등등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한자어로 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거기서 종류, 일단 성상관형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떠하다, 어떠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해주는 관형사다. 고유어계가 있고 한자어계가 있다 했습니다. 고유어계는 새, 헌, 첫, 뭐 옛, 뒷, 외딴, 오른, 왼, 참, 거짓,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한자어계로는 무진장 많죠. 순, 잡, 생, 신 등등등등등. 그 다음 지시관형사가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이제 주관적으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등을 가리켜서 제한한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시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화 현장에 있는 대상 또는 문장 밖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면서 체언을 제한한다. 틀림없이 초 녀석의 소행일 거야. 이 녀석, 그 녀석, 저 녀석 다 상관은 없죠. 네, 발화 현장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문장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문장 바깥에 있는 존재죠. 그렇죠? 문장 바깥에 있는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죠. 또 이 지시관형사는 성상관형사나 수관형사의 앞쪽에 보통 온다 이런 얘기죠. 저 한 외딴 집,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외딴 저 집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외딴 집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지? 네. 저 모든 새 집, 모든 새 저 집 하면 좀 이상하다. 모든 저 새 집, 이건 조금 난데 저 모든 새 집, 저 새 모든 집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지시관형사, 그 다음에 수관형사, 성상관형사가 대체로 나중에 붙는다. 이런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죠. 지시, 수, 성상 이런 정도. 예, 다음 장 넘어갑니다. 다음 쪽으로. 그 다음 이제 수관형사가 있네요. 수관형사. 사물의 수나 양을 지시해서 제한을 한다. 이랬죠? 네. 주로 단위성 의존명사 앞에서 쓰입니다. 그래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뭐, 한 개, 두 개 할 때 그 개. 또 말이, 그죠? 또는 한 명, 두 명, 이래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문. 사과나무 10그루를 심었다 했을 때 그루는 명사고 의존명사.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수관형사가 되는 거죠. 모든 학생은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라. 네. 모든이 이제 수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수관형사는 이제 대체로 부정수로 정해지지 않은 수다 이런 얘기죠. 모든, 여러, 몇, 온 뭐 이런 것 등등등등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전 생애를 우리말 연구에 바쳤다. 네, 주시경 선생님 좋습니다. 그 다음 수사가 수관형사로 사용될 때는 형태가 바뀐다. 아 물론이죠. 수사는 분명히 수사고 수관형사는 관형사야. 다른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것들은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잖아요. 하나가, 둘이, 셋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수사라고요. 근데 한 명, 두 명, 세 명 할 때 그 한, 두, 세는 요거는 의존명사 명이라고 하는 그래요. 단위성 의존명사 명이라고 하는 앞에 그 위치가 돼 가지고서는 그거는 이제 그 체언을 수식해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참고 표시가 하나 있는데 요게 말입니다.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이 옷과는 치수가 다른 옷을 좀 봅시다. 요런 거 한번 봅시다. 이 옷과는 치수가 다른 옷을 좀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이랬을 때 요 앞에 있는 다른과 요 뒤에 있는 다른은 분명히 의미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품사도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 요 다른과 요 다른은 분명히 다른 것이 봐봐요. 요거는 말입니다. 뭐뭐가 다르다 해서 이건 서술성을 지니고 있는 말이야. 뭐뭐가 다르다. 뭐뭐와 다르다. 그치? 예. 서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형용사 다르다. 즉, 영어로 따지면 be different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말 문법을 설명하면서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 의미를 따지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요. 요거는 차이가 난다. 요런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형용사인데 요 니은이 붙어가지고서 형용사의 뭐가 되는 거야? 관형사형이 되는 거죠. 관형사형. 이해되지? 예. 다르다에 다르에 뭐가 붙은 거야? 니은이 붙은 거란 말이야. 이게 형용사란 말이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을 때는 품사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요거는 다르다. 그렇지만 요 다르는 의미가 뭐가 됩니까? 요 다르는 another 또는 the other 요 개념이잖아. 그치? 예. another라고 써봅시다. 영문법은 제가 확실치가 않아요. another인지 the other인지 어쨌든 간에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요거는 명사 뒤에 있는 옷을 수식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관형사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옷과는 치수가 다른 옷을 좀 봅시다. 요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주어, 서술어. 네. 이해되겠죠? 자, 정리됐으면 요거 잠깐 그 밑에 예문 밑에다가 메모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사를 취하면 수사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둘이 셋이 이래버리면 그 가나 이 또는 하나를 둘을 셋을 목적격 조사, 아까 이 가는 주격 조사고요.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면 그건 수사야. 체언이란 소리잖아. 그쵸? 체언 뒤에 조사. 그쵸? 예, 그런데 여기 첫째 사람은 나의 삼촌이다 이래버리면 사람 앞에서 첫째가 사람을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분명 관형사로 쓰였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예. 요런 정도로 해서 관형사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예. 다음 장면 부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사. 개념, 주로 용언 앞에서, 용언입니다. 동사나 형용사 앞이라는 말이죠. 네, 품사로 따질 때는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뒤따르는 용언을 제한함으로써, 한정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말이다. 네. 역시 어형은, 즉 단어 형태는 고정된 불변어이다. 그 다음 시제나 높임 표현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네. 그 다음 주로 용언을 제한하는 것이 기능인데, 주기능인데 그 밖에도 폭넓은 제한 기능을 가지긴 한다. 주로 용언이라고 해서 100% 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다른 것들도 좀 있다 이거지요. 보세요 한번. 제일 기본적인 것이 용언을 제한하는 거죠. 공이 잘 굴러간다. 뒤에 있는 굴러간다를 제한해주고 있지. 그런데 체언을 제한해주는 부사도 있다는 것. 그게 언제야? 바로 오늘. 그게 뭐야? 바로 이것. 이런 식으로. 그쵸?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고 있고요. 명사. 그쵸? 네, 바로 이것 해가지고서 그 대명사를 지시하를 하고 있단 말이야. 바로 이것, 바로 오늘, 바로 그날, 바로 지금. 그쵸? 네. 저 건물이 바로 미술관이다. 그치? 요런 식으로. 네. 미술관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미술관에다가 뒤에 이다라고 해가지고 서술격 조사를 붙여서 문장 성분 자체로는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부사가 직접적으로는 미술관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지만 미술관 이다 전체가 서술어가 돼가지고 결국 이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겁니다. 용언. 그쵸? 용언이라기보다는 용언은 품사적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문장 성분상으로 서술어를 수식한다. 서술어를 제한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술관이라는 명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문장 성분상으로 서술어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 바로라고 하는 부사는 서술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관형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아주 새 책이다. 그렇지. 아주가 책을 수식하진 않잖아. 아주 책이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아주 새 이걸 의미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는 새를 제한하는 걸로 보면 되겠다. 그 다음 또 다른 부사를 제한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예. 올해는 비가 참 많이 내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참이 많이라는 부사를 또 제한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네. 그 다음 이게 부사가 격조사와는 결합을 못하지만 요게 보조사와는 또 결합을 해요. 부사가 보조사에 결합한다는 표현보다는 부사에 보조사가 붙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치?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문 보세요. 올겨울은 너무도 춥다. 그렇지. 올겨울은 너무 춥다에 도라는 보조사가 거둔 거지 사실. 그쵸? 예. 그래서 올겨울은 너무도 춥다. 그렇지? 예. 저 사람이 일을 빨리는 한다. 그죠? 은는 이가에서 은는 그래요. 대조보조사, 차이보조사. 예. 빨리는 한다. 다른 것들은 잘 몰라.
일을 빨리는 해. 근데 대충 해서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격조사는 이제 부사 뒤에 붙지가 않는데 보조사는 부사 뒤에 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복수전미사 들. 그쵸? 이 들과 결합하면 주체가 복수임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어서들 오십시오. 오십시오에 걸리는 주어가 바로 어서들이야. 그치? 예. 사실 당신들, 그쵸? 예, 너희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요. 어서들 하게 되면 이 들이라고 하는 복수전미사가 앞에 주어가 생략되긴 했는데, 그쵸? 생략되긴 했는데 그것이 복수임을 표현해준다. 너무들 열심히 공부를 한다. 또는 너무 열심히들 공부를 한다.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뭐가 된다? 복수가 된다. 그쵸? 예. 좀 천천히들 가자.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럼 이제 우리라는 정도의 주어가 앞에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천천히라는 부사 뒤에 들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서 주체가 복수임을 표현해줬다. 그 다음 형용사에서 파생한 부사는 서술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형용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부사로 파생되긴 했지만. 그래서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소리가 없다. 라고 하는 하나의 절구조를 만들고 있죠. 근데 거기 없이 해가지고 보면 없이는 부사란 말이지. 부사로 파생됐으니까. 없다는 형용사지만 없이 하게 되면 부사란 말이야. 네.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서술성을 가져가지고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절을 유도를 해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요.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서술성을 지니기도 한다. 즉 형용사의 서술성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지. 그래. 그 다음에 종류로는 성분부사 등등등등 있습니다. 뒤로 계속. 자, 성분부사. 요걸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을 제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성상부사.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주로 용언을 한정한다. 주로 용언을 제한하지만 체언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래요. 갑자기, 거의, 매우, 빨리, 아주, 펄쩍 뛰었다. 나풀나풀, 척석척석 등등등등. 그 다음 지시부사도 있고요.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다. 이리, 저리, 그리, 그쵸? 오늘, 내일, 어찌, 아무리, 어디, 언제,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사로 쓰이는 건지, 또는 다른 품사로 쓰이는 건지, 이건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그쵸? 말이 자꾸 꼬이네. 자, 그래요. 우리 오늘 가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오늘은 부사로 쓰인 거 아니야? 근데 그날이 오늘이다 하면 이건 뭐야? 뒤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오늘은 명사로 쓰인 거거든. 그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 부정부사. 부정의 뜻을 지닌 부사.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안, 또는 아니, 또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못, 요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부사는 성상부사보다 앞에, 또 성상부사는 부정부사 앞에 종종 쓰인다. 그래요. 저리 잘 못 달리는 자동차도 있구나. 이거 순서 바꿔 부주면 어색하게 들립니다. 잘 저리 못 달리는 이상하죠? 잘 못 저리 달리는 이상하죠? 못 잘 저리 달리는 이상하죠? 그쵸? 네. 저리 잘 못 달리는 자동차도 있구나. 그래요. 예문 하나를 갖다 익혀두시면 문법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학생 때 말이죠. 네. 그 영어에서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아예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팝송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곡목 자체를 외우고 있다가 문제를 맞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수동태하고 현재 완료하고 그 다음에 부정표현, 요게 같이,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뭐뭐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 또는 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개념의 그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였는데 중학교 때예요. 중3 때 문제에서 바로 그런 그 곡목 하나를, 노래 제목을 하나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맞춘 경우도 있었어. Don't let me be miss 어쩌고저쩌고 하는 understood라고 하는 그 옛날 곡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완료하고
수동하고 부정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갖다가 하나 예문을 갖다가 알고 있어 가지고서 문제를 맞춘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하나 아예 그냥 익혀두시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말이잖아. 몇 번 말 읊어보면 알지. 물론 학생들은 다양한 표현들을 갖다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생살이가 짧다 보니까 그쵸?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그걸 잘 구별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문 하나 기억해 두시면 훨씬 유리하다 하는 거. 그래요. 아예 문장을 통째로 예문을 갖다가 몇 가지 익혀두면 편할 때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잖아. 모르면 뭐 해라? 외워라. 그치?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네, 다음 쪽 넘어가시면 교재 다음 쪽 조사를 취하면 명사 또는 대명사고요. 나오잖아. 그죠? 취하지 않으면 부사.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내일은 철수 생일이다. 내일은 물론 은이 보조사긴 합니다만은 내일이 해버리면 막 주격조사로 바뀌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조사를 취할 수 있으면 요거는 명사 또는 대명사다. 근데 내일 다시 만나자. 이거는 분명히 부사로 사용된 거죠. 그렇죠? 내일, 투모로우라는 개념이니까. 투모로우도 명사로도 쓰이는구나.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앉아서 기다리시오. 여기라고 하는 대명사, 거기에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여기는 대명사입니다. 근데 여기 앉았던 사람은 누구니? 그랬을 때 요거는 부사로 쓰인다. 이거 여기 앉았던, 여기 앉다. 그치?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앉다라는 그 용어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 문장부사라는 게 있죠. 이 문장부사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제한하는 부사예요. 네. 그래, 양태부사, 접속부사 뭐 이렇게 있는데 접속부사가 더 먼저 쉽죠. 네, 접속부사는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것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접속부사가 됩니다. 양태부사부터 먼저 합시다. 말하는 이의 태도를 표시하는 부사다. 문장 첫머리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교적 자리 옮김이 자유롭긴 하다. 과연, 물론, 정말 뭐 단정적인 표현 또는 의욕 표현할 때 만일, 설명, 설마, 서로 뭐 이런 식으로 희망 같은 경우 부디, 제발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이지요.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었다. 근데 이 문장 순서를 바꿔준단 말이야. 성분 순서를. 다친 사람이 다행히 없었다. 이렇게도 별로 어색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네. 그다음 접속부사.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거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가 된다. 단어 접속부사가 있고요. 또는 및, 접속, 접속이 아니지. 혹은 뭐 이런 거. 예, 연결부사라고도 하는데 그래요. 정치, 경제, 및 문화 뭐 이런 것들. 그래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고 또 문장과 문장도 이어주죠. 그러니까 문장 접속 부사. 요게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나, 그리고, 또한, 곧, 즉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네. 필기도 거의 없고 그쵸? 요 짜투리 문장 그 품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요래 가지고서 일단 부사는 마무리 짓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탄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탄사. 마지막 품사죠? 네. 한 페이지짜리밖에 없어요. 교재도. 짤막합니다. 개념. 화자의 의지나 감정 등을 다른 단어에 의지함이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내는 말. 그거 같아 이제 독립언. 근데 그 독립언 안엔 감탄사밖에 없습니다. 독립언 감탄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격, 어형이 고정되었다, 활용되지 않는다. 어미 변화가 없어요. 조사와 결합하지도 않습니다. 문장 성분상 몽땅 다 독립었고요. 문장 내에서 위치가 자유롭다. 그래요. 그 다음 일정한 어조나 표정, 손짓듯이 동반되기 때문에 구어체에서만 있다. 아이고 뭐 이런 거 그죠? 감탄사. 그래요. 감정 감탄사가 먼저 나왔네요. 종류 보면 화자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본능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다. 아, 아하, 아이쿠, 어머, 저런, 웬걸? 웬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쵸? 근데 웬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긴 하네. 그치? 네. 느낌으로 보면 분명히 감탄사인데, 구조를 보면 웬일 해가지고, 그쵸? 웬이라고 하는 관형사가 일을 수식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요.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감탄사로
파생이 되었다, 아니 합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글쎄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웬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 감탄사에 포함을 시켰다. 사전 찾아봐야 되겠다. 웬일 뭐 이런 거는. 네. 그 다음 의지 감탄사. 발화 현장에서 화자가 상대방을 의식하여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감탄사. 행동 요구를 하는 아서라, 자, 여보세요, 예, 이봐. 긍정 부정 의혹 표현할 때 예, 오니야, 그래, 옳소. 여기까지는 이제 긍정. 의혹은 글쎄 뭐 이런, 부정은 그냥 아니요, 천만에 뭐 이런 것들. 그래요. 의지 감탄사 그렇습니다. 대답할 때 쓰는 말 예, 아니요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감탄사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 뭐 무의미 감탄사. 네, 입버릇이나 더듬거리는 의미 없는 감탄사. 뭐 어디 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무의미 감탄사.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품사를 갖다가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자, 먼저 명사, 대명사, 수사했죠. 그 뒤에 붙는 조사했죠.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해가지고 서술어 공부했죠. 그치? 예. 그래서 벌써 6가지야. 거기다가 지금 관형사, 부사, 감탄사까지 해가지고 전체 9개 품사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기회 있으시면 이제 기회 있으면 제가 연습 문제도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서 이 품사편 마무리를 짓고, 다음 편은요 이제 그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장 성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장 성분 다음에 또 그 문장 구성, 즉 문장의 종류 구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혼문장, 견문장, 그래요.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쭉 이어서 강좌가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고. 자,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